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2025년도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장마 중인데요. 장마 끝나면 여름 더위 시작되겠죠. 여러분, 더위를 슬기롭고 건강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 2025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요.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코디정의 북쇼, 편집자 쇼를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뜻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3주 만에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늙은 컴퓨터가 기력을 다해 사망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녀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좀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 대학교 강의도 끝났습니다. 항상 어렵지만요. 학생들의 성적 매겼습니다. 정말이지 0.1점, 0.01점 차이로 A냐, B냐 정해졌는데요. 아이고,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성적에는 항상 이 엄격한 공정성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이쁘다고 학점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사이 변리사 일도 하고요. 편집자 일도 하고요. 이런저런 평범한 과업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디정 채널 구독자님이시자 광진구에서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더 나은 책방의 황의숙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월 17일에 제가 더 나은 책방에서 북토크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잖아요. 잘 안 읽고요.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절에 독립 책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책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새로운 책방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시는 교육 사업의 무게도 엄청나실 텐데 독립 서점의 짐까지 짊어지신다니 더 나은 책방 황의숙 대표님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응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모든 영상은 코디정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제작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술력, 영상 편집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기술력이 딸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 제가 원하는 기술을 하나 익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TTS 기술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에 탑재되어 있는 TTS 기술을 활용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연계한 그런 기술입니다. MS 워드는 딱 두 개의 목소리만 제공하거든요. 여자 목소리 하나, 남자 목소리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유튜브 북스를 제작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 가을에 순수이성 비판 번역문을 펴낼 생각입니다. 그 번역문을 유튜브 북스로 여러분에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동안 편집했던 아주 빛나는 다양한 책,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발췌해가지고요. 좋은 텍스트를 원문 그대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근래 출간한 저의 괘씸한 철학 번역 순수 이성 비판 길잡이 중에서요. 두 개의 텍스트를 하나는 여자의 목소리로 하나는 남자 목소리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여자 목소리로 언어 유린의 무한순환 사건의 전모라는 제목의 글을 들어볼까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요. 화면의 텍스트를 함께 읽으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이 글은 철학책을 읽다가 잘 모르겠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고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럴 때 누구나 체험하는 당혹감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추리를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이지 사전에는요, 잘못된 용어풀이 너무 많아요. 사전에 적혀 있으니까 옳다구나 했다가는요, 철학 지식을 얻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 유린의 무한순환 사건의 전모. 괘씸한 철학 번역 전면 개정판, 순수이성 비판 길잡이 60쪽. 철학책을 읽다 보면 을의 사전을 찾게 마련이다. 단어의 뜻을 모르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독자들은 사전에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막상 사전을 읽어도 제대로 도움을 얻지 못한다. 사전의 뜻풀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른 경우도 작기 때문이다. 사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철학 분야만큼 학자들에게 권위가 인정되는 분야도 드물다. 사람들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학자는 명예를 얻는다. 이런 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권위가 잘못 작동하여 하나의 사건을 구성할 때가 있고 그 경우 학자가 학문의 세계를 범한다. 학문을 무지의 감옥 안에 가두는 사건은 학자가 세상에 내놓는 언어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학자의 권위에 사전이라는 다른 권위가 더해지면서 거의 영구적인 미해결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실로 무섭다 하겠다. 어느 저명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 홍길동이 서양 고전을 번역하면서 자기 멋을 부린다. 마치 자신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수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해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자어를 조합하여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또한 기존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고 제멋대로 의미를 바꾸어 버린다. 아니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인데 일본 책을 커닝해서 번역한다. 나는 이를 전어 유린 사건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평범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이라면 홍길동 교수가 번역한 책을 읽어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문해력을 잃어버렸다. 대중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무식해진다. 그럼에도 홍길동 교수는 학술상을 받는다. 심사위원 자신들도 홍길동 교수의 책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리 없지만 홍길동은 권위에 권위를 더한다. 이리하여 누구나 읽어야 하고 읽을 수 있는 인류의 교양이 한국에서는 전문 학술 도서로 둔갑해버린다. 홍길동의 번역은 도저히 읽을 만한 한국어가 아니다. 그러나 홍길동의 권위는 오래도록 지속된다. 게다가 홍길동과 그의 제자들이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논문을 쓴다. 이번에는 사전 편찬자가 정보를 수집하면서 홍길동이 쓴 그 언어를 국어사전이든 외국어 사전이든 사전에 등록한다. 이로써 언어 유린 사건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사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거이다. 앞으로 수많은 번역가가 그 알리바이를 신뢰하고 사전이 증거하는 홍길동의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증거와 알리바이가 축적된다. 소장파 학자 임꺽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홍길동의 번역이 한국인의 언어 감성에 맞지 않고 쓸데없이 철학을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그는 고민 끝에 새로운 번역을 해야겠다고 의욕한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사전을 봐야 한다. 임꺽정은 사전을 펼쳐본다. 홍길동의 번역에는 이미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사전은 홍길동의 번역이 올바름을 증거한다. 임꺽정은 자신의 한국어 어휘력을 한탄하면서 모험을 그만둔다. 외국어에 능통한 학자 성춘향이 등장한다. 역시 홍길동의 번역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달리 번역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춘향도 사전을 펼쳐 확인해보니 홍길동의 번역이 맞는다는 것이다. 내 한국어가 좀 부족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에 작업을 포기한다. 이것이 이 언어 유린의 무한순환 사건의 전모이다. 사전에 이런 사건의 알리바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에도 번역가들에게 이런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철학 번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며 슬픔이다. 이런 일들이 한 세기를 거치면서 철학 번역이 지식의 대중화를 가로막는다. 사전은 일본식 번역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세세토록 핍박한다는 이 문제에 대한 고발을 억누르는 가장 효과적이고 완벽한 거짓 증거이다. 이제 두 번째, 독일어 문제라는 글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글은 괘씸한 철학 번역 초판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 추가된 글입니다. 제가 영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를 비교하면서요, 철학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누군가는 독일어로 비교해야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이러면서 저를 비난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번역 관점에서요, 한국 철학책이 엉망인 까닭은요, 번역하신 분들이 독일어 또는 라틴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학책을 읽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건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독일어로 철학하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분들이 독일에 유학을 다녀왔고 독일어를 잘 안다고 해서 독일에서 직장을 구해 철학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생활하시고
한국인에게 철학을 전하고 가르치고 한국어로 책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 한국어가, 우리말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한국어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것이 오래된 일인데요. 그분들 본인도, 그분들의 책을 읽는 독자도 원래 그런 거라면서 패배감에 젖어 이 모든 문제를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 나라의 지식 문화가 걱정된다는 말이에요. 일종의 애국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걸 시급히 교정하지 않으면 잘못 학습한 AI가 잘못된 지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할 거란 말이죠. 자, 책을 읽어볼까요? 독일어 문제. 괘씸한 철학 번역 전면 개정판 순수히 성비판 길잡이 73조. 나는 이 책에서 영어 단어를 출발 언어로 삼고 우리말을 도착 언어로 삼아 철학 용어를 분석하고 검증했다. 이런 나의 작업을 마뜩지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한때 출발 언어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고전이 라틴어로 저술되었다면 당연히 라틴어 원전을 번역하고, 고대 히라버였다면 히라버 문헌을 번역하고, 독일어였다면 독일어 원전을 번역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중간에 다른 번역물을 출발 언어로 삼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어딘가 어중간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비쳤다. 그러므로 칸트의 순수히 성비판 외 우리말 번역을 문제 삼으려면 독일어에 정통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편리한 생각에 의문이 들었다. 이 해묵은 번역 문제의 원인이 과연 기존 번역자들의 독일어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 앞선 사람들은 모두 독일어 원전을 저본으로 번역 작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주장에 어떤 의심도 품지 않는다. 그들의 독일어 실력이 부족해서 번역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것은 출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도착 언어의 문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작업에서 영어 단어를 출발 언어로 삼았다고 해서 내 견해와 주장에 흠이 생기는 건 아니다. 독일어 단어 혹은 라틴어 단어를 출발 언어로 삼는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영어를 출발 언어로 삼았다는 이유로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비판이 탄핵된다면 영어 번역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순수히 성비판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역사는 불과 반세기 남짓에 불과하지만 영어 번역은 2세기를 넘는 역사가 있다는 점, 그 사이 다양한 학자에 의해 영어 번역이 개선돼 왔다는 점, 수많은 논문이 영어로 쓰이면서 주요 단어의 영어 표기에 대해서는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전제는 설 자리가 별로 없다. 더욱이 학문적으로 검증되고 신뢰받는 복수의 영어 번역본들과 복수의 우리말 번역본을 대조하면 칸트가 말하려는 진정한 메시지는 거의 그대로 우리말로 언어화할 수 있다. 칸트는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진 독일 학자가 아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사상가 중 한 명이고 그 연구의 상당수는 영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자. 게다가 칸트의 독일어는 18세기 후반의 독일어여서 독일 학생들도 그 당시의 독일어 문장을 읽기 어려워 영어 번역본을 참고하면서 칸트를 읽는다고 하니 독일어 문제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는다. 특히 칸트의 지혜를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자 하는 칸트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평범한 우리말로 칸트의 사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칸트의 사상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문장 속에서 칸트의 맥락을 더 세심하게 찾기 위해 노력했다. 친절한 칸트의 다채로운 반복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탐색 작업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요컨대 일본식 한자어가 과연 칸트의 사상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검증하는 이 작업이 독일어가 아닌 영어를 출발 언어로 삼았다고 해서 특별한 공경에 빠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 책의 주제는 간명하다. 철학 번역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 출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철학 개념이 돼 도착 언어는 우리말로 편입되지 못한 일본어 음역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한국인이 사용하는 보통어로 다시 번역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영어 번역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의 독자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면서 한국어 번역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화한다는 점에서 이롭기까지 하다. 어떤가요? 남자 목소리가 좋나요? 아니면 여자 목소리가 좋으셨나요? 앞으로도 코디정 채널 많은 시청과 관심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